자, 교재에는 641페이지. 자,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부를 할 텐데, 1항부터 3항까지라고 돼 있죠? 그쵸? 그 밑에 쭉 내려와 보시게 되면, 요 검사 작성이 있어요. 검사 작성. 이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 같은 경우에는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그러면 사법경찰관 남았네요. 사법경찰관은 3항이에요, 3항. 그래서 여기 적지 마세요. 다 알게 되니까. 요 1항부터 3항까지가 있는데 1항, 2항은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3항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신조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자, 먼저 피신조서가 뭔지 의의부터 볼게요. 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해서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서면의 형식은 가리지 않습니다. 밑에 판례 체크 한번 해볼까요? 별표 쳐볼게요. 워낙 잘 나오는 판례니까요. 자, 수사기관에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자, 진술조서라는 형식을 취했든지 진술서라는 또는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했든지 상관없이 뭐로 본다? 여기 피의자 신문조서로 본다. 그렇게 해서 증거능력 따지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판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과정을 녹화한 요 비디오 테이프, 자, CD 또는 이에 준하는 이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성격이 이 피신조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여기 이 피신조서에 준해서 증거능력 여부를 가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두 가지 판례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형식은 가리지 않겠다. 그쵸? 이것이 검사 앞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312조 1항, 2항에 따라서 사법경찰관 앞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312조 3항에 따라서 증거능력 여부를 따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고. 자, 밑에 전제조건 나와 있죠? 피신조서에 의해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진술의 내용이 자백인 때에는 309조, 그 다음 자백 이외의 진술인 때에는 317조에 의해서 일단은 뭐다? 임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전제요건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검사 작성부터 볼게요. 자,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잘 보세요. 피고인이 된 피의자예요. 피의자.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나중에 피고인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즉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인데 나중에 검사가 공소 제기하겠죠. 기소하겠죠. 기소하게 되면 피고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의자는 뭘 말한다? 나중에 피고인이 된 피의자를 말한다. 그때 312조 1항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여기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피고인이 된 피의자를 말한다고요. 만약에 피의자가 피고인이 안 됐잖아요. 피고인이 안 됐다고 하게 된다면 그때는 312조 제4항으로 가요. 4항. 요 4항으로 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되었을 때 피고인이 되었을 때 1항, 2항으로 가는 거지. 1항, 2항으로 가는 거지. 피고인이 안 되었을 때는 4항으로 간다. 아시겠죠? 다시 올라가시고 그리고 또 나왔네요. 여기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 피고인이 된 피의자라 하는 것은 요 당의 피고인만을 말해요. 당의 피고인만을 말한다. 당의 피고인이 아닌 자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닌 자 같은 경우는 역시 사항에 따라서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됐죠?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1항을 읽을 텐데요. 여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이 312조 1항을 읽을 때 그 앞에서 311조 외웠죠. 311조. 311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311조 법원 법관 앞에서 면전조서는 100%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잖아요. 검사에게도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자, 검사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를 것. 이것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인정되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게 동그라미 2번인데요. 요것을 자,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해서 인정된다는 말이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지? 이거를 성립의 진정, 이라고 하는데 지금 읽어봤듯이 여기에는요 이퀄 형식적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써지지? 형식적 진정 성립 플러스 실질적 진정 성립 이 두 가지가 모두 구비가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자, 피고인의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진술에 의해서 인정된다는 말은 형식적 플러스 실질 요건이 모두 구비가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것을 성립의 진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을 것. 이것이 세 번째 요건인 거예요. 세 번째 요건. 세 번째 요건이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검사 앞에서 작성된 피신조서일 때는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요. 경찰일 때는 그 뒤에 312조 3항이 나오거든요. 경찰일 때는 요게 한 가지 더 추가돼요.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요것이 더 추가돼요. 그래서 검찰은 3개죠. 검찰은 1번, 2번, 3번 3가지인데 경찰은 요 4번이 추가되는데 이 4번이요. 요것이 개정된 조문이잖아요. 그렇죠? 이 개정법이에요. 개정법. 근데 이 개정법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2월 4일 달 개정이 됐는데 이 시행 날짜가 앞으로 4년 내에 4년이 오긴 오나? 4년에 와요? 전 이런 거 처음 봐요.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에요. 4년 내래요. 4년 내가 되면 정부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쵸? 근데 어쨌든 아직은 근데 이 조문이 이 밑에 있는 이 조문이 이게 경찰하고 똑같아요. 사법경찰관 작성 피신조서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을 검찰에서 한 것과 경찰에서 한 것을 똑같게 만들겠다는 취지인 거예요. 즉 문재인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 검찰 앞에서 작성된 피신조서와 사법경찰관 앞에서 작성된 피신조서를 똑같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내용 인정이라고 한 것이 추가된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시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쵸? 앞으로 4년 내에는 하겠다는 다짐인 거죠. 다짐인 것. 근데 아직까지는 뭐다? 뭐 당장 이 개정법도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는 마당인데 4년 내라는 것이 좀 멀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을 공부하지 마시고 시험 나오는 것은 1번, 2번, 3번이 1번, 2번, 3번 그래서 이것은 당장은 개정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장은 시험 공부용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그 사법경찰관 사망을 볼 텐데 그 사망은 요 내용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311조 법원 법관 앞에서의 면전조서는 이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 따지지 않고 100% 증거 능력이 있지만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같은 경우에는 적법 절차와 방식에 따를 것, 성립이 진정할 것, 그 다음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이 세 가지 요건에다가 경찰관 같은 경우는 뭐가 더 추가된다고요? 내용 인정이라는 것이 추가되어서 경찰관은 총 4가지가 되는 거예요. 검찰은 3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죠? 그 다음 밑에 2항을 읽어볼게요. 자, 1항이 중요한 거지 2항은 좀 덜 중요합니다. 자, 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을 부인했다.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밑에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자, 영상 녹화물 나왔네요.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이 방법에 의해서 증명되고 이것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행해졌음이 증명될 때 안에서 증거로서 먹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부인할 때는 뭘 갖고 따진다가 영상 녹화물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따지겠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시험은 요 앞에 거 요 1항을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1항이 더 출제가 잘 돼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작성 주체 나와 있죠. 자, 검사죠, 검사다. 검사가 아닌 자가 이제 사법경찰관인데 검사가 아닌 경우에는 1항, 2항이 적용되지 않고 사법경찰관일 때는 3항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건 받고 작성 시기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기 전에 검사가 이 경찰서에서 피신조서를 작성했을 때는 이 312조 1항, 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검사가 경찰서 가서 쓴 것은 312조 1항, 2항이 아니다. 1항, 2항을 적용하지 않겠다. 두 번째, 송치한 당일날 검사가 쓴 피신조서는 1항, 2항을 적용하겠다. 이 두 가지 비교하시면 돼요. 전이냐, 송치가 되기 전이냐, 던이라면 아직 검찰에 날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가 비록 경찰서에 가서 썼다 할지라도 312조를 적용하지 않지만 1항, 2항 적용하지 않지만 송치한 당일날 검찰로 왔다면 그때는 312조 1항, 2항을 적용하겠다. 자, 됐죠? 요거는 세 가지죠. 자, 판례봅니다. 자, 검사가 피의 사실에 관해서 전반적 핵심적 사항을 질문하고 검사가 그쵸? 핵심적 사항을 질문하고 이를 토대로 그 신문에 참여한 검찰 주사부가 자, 직접 문답하여 피신조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312조 1항, 2항을 적용할까? 아니면 이게 여기 나왔잖아. 여기 검사가 작성해야 된다 그랬는데 검사가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1항, 2항이 아니라고요. 즉 검사가 아닌 검찰 주사부가 검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예로서 뭐가 있다? 검찰 주사부 요 예가 되는데 검찰 주사부가 쓴 것은 1항, 2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실무적으로는 검찰 주사부가 대부분 쓰잖아요. 그렇죠? 쓰는데 쓸 때 검사가 와서 검찰 주사부가 쓰긴 쓰는데 작성하는데 검사가 와서 옆에서 와서 전반적 핵심적 사항을 질문하고 이를 토대로 주사부가 작성했다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가서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라고 보기 때문에 312조 1항을 적용하겠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자,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 있죠? 그쵸? 이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는 이 합의부 사건 못하게 돼 있어요. 합의부 사건은 처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를 작성했다 했을 때 합의부 사건이 아니라면 된다고요. 이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자는 합의부가 아닌 사건에 대해서 피신조서를 썼다고요. 그랬을 때는 이걸 작성했을 때는 누가 작성했다고요? 사법연수생이 이걸 작성했다고요. 합의부 아닌 단독부 사건 같은 경우에 이건 단독부 사건.
사건일 때 이것을 작성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검사가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312조 1항, 2항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됐죠? 요거랑 비교할 판례가 이 2번과 비교를 할 판례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다음 페이지 이 3번인가요? 3번 체크해 볼게요. 요 검사 직무 대리자가 누군지 아시죠? 그쵸? 이게 사법연수생. 적을게요. 그 사람이 사법연수생. 자, 이 자가 합의부 사건, 그쵸? 요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 관여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관여 못한다고요. 여기에 관여할 수 없고 수사도 할 수 없는데 이 자가 요 합의부 사건에 개입을 해서 작성한 피신조서는 증거로 못 써요. 증거로 못 쓴다. 근데 단독부 사건인 경우에는 괜찮다고 했어요.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판례가 이거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여기 송치한 당일에는 312조 1항이 되고 송치되기 전이라면 적용되지 않고 이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맨 밑에 자, 그 피신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되었다. 그렇죠? 당일이라면 312조 1항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자, 맨 밑에 거 송치되기 전날이죠? 요 세모 쳐보시면 작성된 피신조서는 마지막 줄 송치 후에 작성된 피신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312조 1항하고 2항을 적용하지 않겠다. 프로그램 바꿨는데 이게 또 말썽이네. 잘 안 써지네요. 자, 1항 2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뜻이고 자, 쭉 올라가서 이제는 이 1번 판례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1번 판례 보통 검찰 주사부가 직접 문답에서 피신조서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검사가 옆에서 전반적 핵심적 사항을 질문해서 이를 토대로 주사부가 썼다면 이때는 312조를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 자, 파란색으로 검사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요. 참석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핵심적 사항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질문을 했다면 그때는 설령 검사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검사가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사가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312조 1항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자, 2번도 마찬가지죠. 역시 검사가 참석하지 않았어요. 임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312조 1항이랑 여기 조서로 볼 수가 없다 그랬죠. 312조 1항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와 마찬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데? 이게 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312조 2조 3항이거든요. 3항. 이 3항입니다. 3. 요 3항에 따라서 그쵸? 요게 바로 뭐죠? 세 가지 외에 내용 인정. 그쵸? 내용 인정까지 추가되어서 인정될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용을 부인하잖아요. 내용을 부인하게 된다면 증거로 못 써요. 312조 3항에 따라서. 어쨌든 지금 세무침 부분은 312조 1항이 아닌 1항을 적용하지 않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밑에 있는 이 2번 판례처럼 312조 3항에 준해서 그 내용을 인정했을 때 안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내용을 부진하게 된다면 증거로 못 쓴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다음 쪽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자, 여기 보시면 형식적 징정 성립을 말한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자, 요 내용 잘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이것이 자 올라가 보시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서 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밑에 거. 이 피신조서 작성할 때 검찰 수사관 등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변호인도 참여를 해야 되고요. 신문조서 작성 방법 준수해야 되고요. 진술거부권 등 고지를 해 주어야 되고요. 수사 과정의 기록 등을 모두 다 준수를 해야 돼요. 어느 하나가 빠졌지? 탈락. 어느 하나가 빠졌지? 증거로 못 써요. 그런 내용들이 밑에 판에 나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작성할 때 그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는 것이나 그 절차가 비록 행해지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것만 갖고서는 증거 능력이 없게 된다고 할 수가 없고, 무슨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 312조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란 말이에요. 즉 열람하게 하거나 이거 안 했다는 거죠. 읽어 들려야 하는 것인데 이거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안 해졌다고요. 이게 안 해졌다 했잖아요. 안 해졌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증거로 못 쓰는데 312조 요건을 갖추었다면 앞에 거, 요 위에 거, 요 부분 이 부분 등이 행해졌다면 설령 요것을 안 했다 이건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안 해졌다 할지라도 312조가 앞에 거네요. 앞에 거 앞으로 가라니 그렇네. 어디 나와 있어요? 641페이지 1번, 2번, 3번 그쵸? 1번, 2번, 3번인데 절차와 방식에 따를 것 그것이 두 번째 요건이었잖아요. 요 요건들 즉 수사관이 참여를 했고 변호인도 참여를 했고 거부권 고지를 했고 기록 등을 해두었다면 요 사소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머지 것을 갖추었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것은 앞에 있는 요 박스에 나와 있는 이 글씨 있죠. 요 부분들 있죠. 요것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로 탈락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거 가볼게요. 자, 피신조서 작성에 있어서 작성자인 이 검사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서명 날인이 이것이 안 되어 있다면 아주 중요한 것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 못 써요. 자, 2번도 자, 피고인의 서명만 있을 뿐, 이 사람의 서명만 있을 뿐, 그 날인, 무인, 간인이 없어요. 이게 없다고요. 그러면 증거로 못 써요. 자, 피고인의 기명만 있을 뿐, 여기는 뭐였지? 서명만 있네. 여기는 기명만 있네. 근데 그 날인 무인을 안 했어요. 왜 이걸 안 하지? 서명하고 기명은 설령 이 사람 글씨일 수도 있지만 그건 다른 사람이 뭐 대충 흉내만 내도 되잖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날인 무인인데 그쵸? 요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탈락. 조서 말미에 피의자의 날인만이 있는데 여기 또 빠졌네. 둘 중 안에 어느 하나만 빠져도 탈락. 그쵸? 2번에서는 이게 빠졌고 2번, 3번도 이게 빠졌고 4번은 반대로 기명이 빠졌네. 탈락. 피고인 서명 날인 간인 아예 하나도 없어. 그럼 다 탈락이지. 무조건 탈락이지. 그쵸? 탈락. 증거로 못 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죠? 앞에 거는 검사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고요. 자, 다음.
자, 실질적 진정 성립이 증명되었을 것 이런 말이네요. 자, 실질적 진정 성립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조서의 내용 있잖아요. 기재한 내용. 그리고 진술자가 기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것이 일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같아야 된다. 조서의 내용과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이 똑같아야 된다. 그게 실질적 진정 성립. 그쵸?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거, 서명 날인, 기명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한 말과 조서에 기재한 내용이 똑같을 것 이런 말입니다. 자, 원칙 읽어보시고 읽어볼까요? 검사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정,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진술에 의해서 인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증거로 써주겠다는 말이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놈이 부인한다라고 했을 때는 영상 녹화물을 갖고 따지겠다 이런 말. 됐죠? 자, 판례 볼게요. 요 판례도 출제가 잘 돼요. 요 판례 한번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자, 방금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상 녹화물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따지겠다고 했잖아요. 요 영상 녹화물이라든지 요 객관적 방법에 요게 과연 포함될까? 조사관이나 통역인 등의 요 증언이 이것이 영상 녹화물은 아니죠. 증언이 영상 녹화물이야? 아니죠. 그러면 그 밖에 즉 기타 객관적 방법에 속할 수 있을까 이게 이 증언이 이 객관적 방법에 포함될 수가 있을까 이 내용인데 이게 포함이 안 된대요. 여기 포함이 안 된다고요? 여기 포함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객관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영상 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그 진술을 과학적, 기계적, 객관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만을 말하기 때문에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기계적, 객관적 재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 방법에 증언이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그러면 틀려요. 출제가 요거 많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 성립의 진정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형식적뿐만 아니라 이 실질적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끊고요. 자,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옆에 형식적 진정 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까지 모두 인정되었을 때 한해서 성립이 진정하겠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모두 구비가 되었을 때 한해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옛날 판례는 뭐였는가 하면요. 여기 맨 밑에 판례야. 형식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저절로 실질적이 추정된다는 것이 과거의 대법원 판례였는데 이걸 지금부터 다 갈아엎어버리겠다. 지금은 뭐다?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형식적, 그 다음에 실질적 이 두 가지를 모두 구비시켰을 때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됐고. 자, 다음. 아직까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 보시면 요 판례도 출제가 잘 돼요. 요 판례도 별표를 박아두세요. 자, 여기서 실질적 진정 성립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자, 실질적 진정 성립이 되어야 증거를 쓸 수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기재 내용이 동일하다는 뜻은 적극적으로 진술을 기재한 내용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동그라미 1번. 진술하지 아니한 내용이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 아니야. 시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피고인 본인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 성립의 인정은 빨간색으로 명시적으로 진술해 줘야만 됩니다. 명시적. 색깔 칠할게요. 색깔 칠하세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 성립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았다. 이거 갖고 안 돼요. 또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서는 저절로 실질적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의하지 않았다 해서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해서 저절로 실질적까지 인정된다. 그러면 틀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진술해 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잘 나와요. 또 밑에 거.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 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하는 것은 조서 작성 당시 원 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되었된 연유를 묻지 않아요. 연유를 묻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빙성 여부도 묻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자주는 안 나왔지만 우익기에서 잘 나왔죠. 연유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연유라든지 신빙성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됐고, 자, 그 밑에 거. 자,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에서 요 일부에 대해서만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잖아요. 요 일부에 대해서만. 그랬을 때는 요 일부에 대해서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써주고 그 밖에 부정되는 파트 있죠. 부정되는 파트는 부정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실질적 진정 능력을 인정할 때는 이 인정된 부분에 한해서만, 그쵸? 요 인정된 부분에 한해서만 증거 능력을 써주고 그 밖에 성립을 부정할 때는 요것만 부정시키겠다. 일부 인정, 일부 부정.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볼게요. 요 판례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참 이게 안 먹히네요. 제가 이 프로그램 때문에 진짜 속을 많이 알았는데 잘 되나 했는데 이게 또 말썽이네. 자, 보겠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 작성에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성립을 진정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했을 때, 다시 한번, 자,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했을 때 그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 그랬죠. 전에다가 셈을 쳐보세요.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피신조서의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데, 그쵸? 없도록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끊어보세요.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볼까요?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했을 때, 이 성립의 인정을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점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나눠볼게요. 증거조사 전하고 땡땡 증거조사 후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원칙하고 예외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자, 증거조사 전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피신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그쵸? 왜냐하면 진술을 번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술을 번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진술 번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가로 열고 닫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 능력으로 못 쓴다. X 이렇게 쓰시고요. 자, 밑에 그 피신조서에 대해서 위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그랬네요. 그쵸? 뒤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쵸? 그게 뭐죠? 여기 후죠. 여기 후예요.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그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미 인정된, 자, 이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미 인정된 증거, 이미 인정된이라 그랬어요.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 능력을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즉, 빠꾸 후진이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다? 원칙적으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 이런 말.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 다만, 그래서 다만, 자, 다만 이하부터가 밑에 예비로 나오는 거예요. 자, 다만, 밑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쵸?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 한해서, 그쵸? 자, 적을게요. 예외적으로 중대한 하자. 플러스 귀책 사유. X. 이게 없을 때에는 옆으로 화살표 하시고, 그때는 뭐 한다? 진술을 취소할 수 있다고요. 진술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진술 취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쉼표하고 유죄 인정 의 자료를 쓴다 못 쓴다. 이거 뭐라 돼 있어요?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시킨다. 그쵸? 이거 못 쓴다. 이거 X다.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 취지로 봐두시면 정리하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OX 판례. 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 앞이죠,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인정했대요. 이것을 인정했대요. 임의성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임의성이 부정되면 앞에 거 백날을 인정해봤자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임의성 부정되면 다 탈락이야. 무조건 다 탈락.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의성 인정되는 것은 당연히 전제를 깔고 이게 지금 키워드가 아니라 이 앞에 겁니다.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었다면, 그쵸? 다가 나중에 이것이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뭐다? 빠꾸 후진이 없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밑에 거 1번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밑에 걸 보시게 되면 부인했잖아요. 그 다음도 부인이고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예요? 1번과 차이점은 뭐예요? 인정했다가 부인이고요. 밑에 건 부인했다가 여전히 부인이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뭐 다 부정인데, 그쵸? 그때는 다 탈락이지. 그때는 뭐뭐인 경우가 아니라면 밑에 그 조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서, 그쵸? 312조 1항 탈락,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건 쉽죠?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가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가 않는다면, 즉 두 번째 요건이 못 가졌다면 세 번째만 있다 하더라도 탈락이지, 그쵸? 검사 작성이 피신조서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 모두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를 갖췄지만 세 번째를 못 갖췄지만 세 번째를 갖췄다고 해서 두 번째 조건이 못 갖췄다면 당연히 탈락이지. 자, 올라가 보시면, 자,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인데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한 바가 없다 그랬어요. 없고, 또 검사가 읽어보라고 하자 모두 읽지를 못했고 쭉 10분 정도 읽어봤어요. 쭉 훑어보니까, 그쵸? 쭉 훑어보니까 자신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크게 안 다르, 그쵸? 그랬을 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서명하고 무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증거로 쓴다. 이런 말이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자, 네 번째가 특진 상태의 증명이죠. 그쵸? 자,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을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인데 특신 상태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다? 이 변호인이 참여했을 때를 말해요. 그쵸? 자, 요 판례 잘 봐두세요. 요 체크하시고. 요 판례는 뒤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요 특신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대요. 또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요 구체적이고 예부적인 정황이 갖춰졌다면 요 특신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특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앞에서 봤죠?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이면 족하다는 게 판례고 누가 입증합니까? 당연히 검사가 입증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피고인 한번 가볼게요. 공동피고인. 공동피고는 항상 공부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공범자냐 아니냐. 공범자인 경우가 1번. 공범자가 아니고 그냥 같이 심판받는 애들 그게 2번. 일 때 지금 검사 작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검사 작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만 갖추면 돼요? 그렇지. 진정 성립을 인정하면 돼. 이거를 인정하면 돼. 임의성 인정은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요. 이건 전제를 깔고 있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진정 성립이 인정되었다면 설령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에서 이를 증거로 하며 부동했다 손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의 증거로 씁니다. 그쵸? 앞에서 배웠지? 앞에서 어디서 배웠어? 자, 앞에서 배웠잖아. 이거는 639페이지 할 때 배웠죠. 639페이지 할 때 공동피고인 할 때 그쵸? 그쵸? 1번 AB 할 때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이거는 뭐 자, 밑에 것도 보시면 자, 역시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다면 자,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며 부동했다 손치더라도 위에 것도 부동 미지고지고 했다 손치더라도 역시 당연히 312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됐고 공범자 아닌 거 가볼까요? 자,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작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증인지위가 있다. 이거죠.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가 없는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 공동피고인 증언에 대해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때, 그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때 한해서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란 말입니다. 위에과 별 차이 없어요. 여기도 성립의 진정이잖아요. 성립진정, 이도 성립진정. 그게 312조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로 쓸 수가 있고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증거로 못 쓴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또 여기도 보면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요것만 갖고서는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검사 작성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성립의 진정. 요것이 인정될 때 안에서 증거로 쓰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부인되면 증거로 못 써요. 그 다음 314조는 뭐 여기서는 별 중요한 의미가 없는데 간단히 볼게요. 1번은 당해 피고인이고요. 2번은 뭐죠? 2번은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에 관련된 거네요. 자, 1번.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는 원 진술자가 당해 피고인이어서 필요성 역정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314조 적용이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인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것이 인정된다면 314조로 가서 이걸 적용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314조는 저 뒤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66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됐고 밑에 보면 검사 작성의 공소의 갑이잖아요. 그쵸? 공소의 갑에 대한 피신조서는 314조에 따라서 증거능력 여부를 따지겠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